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정보는 일종의 참고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승당하신 분들, 이별 후에 상대 X가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나고 있는 경우 그들의 관계가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버리고 환승을 탔다. 아니면 새로운 리바운드를 했는데 제가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새로운 리바운드의 관계가 오래갈 확률은 대개는 적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징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의 동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미약한 어떤 미디움이죠. 예를 들면 SNS 같은 건데 SNS 좋습니다. 우리가 SNS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어떤 상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어떤 관광 명소나 좋은 식당에 가서 새로운 관계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일 확률이 높다. 나하고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어떤 장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애인과는 그런 걸 많이 하네. 자주 놀러 다니네. 행복해 보이네. 이런 거는 되게 반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입니다. 그들의 루틴, 일상적인 지루한 생활들의 패턴 모습을 자주 올리는데 무언가 기조가 분위기가 틀리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거, 아까 같이 뭐 관광 명소나 뭐 좋은 식당, 이게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지루한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장보기를 간다. 집안일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같이 한다는 것은 꽤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매우 일상화되고 가까워지고 굉장히 삶의 패턴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의 관계가 꽤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전시, 아까 얘기하는 그 뭐 관광 명소니 뭐 좋은 식당 가서 막 자기네들의 관계를 막 과시하고 exaggerating 하는 거, 요건 오히려 반대일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들의 관계가 곧 깨질 수 있다. 너무 지나친 강조는 지나친 어떤 비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다. 근데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 없이 매우 일상적이고 지루하고 소소한 것을 꾸준히 우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때는 동방에 빛나는 별이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이 보인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예요. 여러분에 대한 강한 분노심, 적개심은 아직 여러분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화가 나서 차단했다. 술 먹고 밤에 전화가 온다. 이런 것들은 감정적 동요입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사내 연애를 하셨거나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가끔은 나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는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매우 예의 바르다 나한테. 그리고 상당히 딱딱하다. 여러분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지금 제가 들은 어떤 예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마주치거나 당면했을 때 느끼는 그 차가움, 무관심함, 뭐 이런 걸 잘 보셔야 한다. 이건 특수한 경우고 사내 연애가 아니고 도저히 당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라면 아까 같이 SNS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잘 촉을 세우고 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인간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애인, 새로운 리바운드나 새로운 환승, 그들의 부모님이나 양쪽 부모님들과 만났다. 그리고 그들 가족 간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소통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SNS에 올라온다. 이런 건 상당히 그들의 관계가 미래를 점철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약을 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즉 그들의 부모님이나 오래된 친구들을 새로운 환승상대나 리바운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이런 사진들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겹지인들 있다. 뮤추얼 프렌드가 있는데 겹지인들의 소식에 의하면은 그들이 새로 만나는 그들이 뭐 적금을 든다, 동거를 하게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라면 좀 그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 네 번째가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X가 운동을 더럽게 싫어하던 사람이야. 밖에 뭐 공원 산책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한다. 헬스클럽을 다닌다. 뭐 러닝클럽에 들어가서 열심히 조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그 SNS죠. 역시 SNS 통해서 올라온다. 이게요, 그들의 취미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상대의 취미에 전염이 됐다는 얘기죠. 전염이란 말이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상대한테 새로운 취미를 배웠다는 얘기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섞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한다. 이 개인적인 문화들 중에 문화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떤 그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화란 말이 좀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은 그들의 취미 생활이 변했다. 낚시 같은 거 진짜 안 하던 사람인데 낚시를 하네. 알고 봤더니 새로운 리바운드 남자가 낚시광이야. 내 전 여친이 환승을 탔는데 낚시를 한다. 근데 리바운드 그 친구가 낚시광이었다라는 소리 내가 들었거든.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관계가 그쪽으로 잘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전형적인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화적 가치가 변형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계가 지금 잘 진행되고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환승이나 리바운드 연애가 잘 돼간다라는 가장 큰 핵심의 신호는 그들의 관계의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것은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매력 가치이고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새로운 리바운드나 환승의 관계도 그러한 정서적 안정감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관계가 안정화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라면 그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요소들 잘 보시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들이 다 카테고리가 맞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속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다이나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이 보편적인 상황들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진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참고용이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주관적으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공의 이별과 재회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